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날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날씨가 뜨거웠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뜨거웠다는 말인지 좀 헷갈리게 되시죠? 그러고 보면 정말 말이라는 건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또 글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글을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출판사 허밍버드의 전승환 에세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라는 큰 벽은 한동안 허물어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장애물은 마치 허들 레이스처럼 그 높이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누군가는 그랬다. 세상의 벽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점차 작아지는 거라고.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려 노력하며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 간다고 믿는다. 나는 서서히 자라고 있지만 내 앞을 가로막은 벽은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난다는 게 문제다. 절망과 좌절,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벽 앞에서 나의 왜소함을 느낄 때가 문제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젠간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무리라면 함께하는 방법이 있다. 내 힘이 부족하면 옆 사람과 함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향하자. 작은 나와 네가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벽을 뛰어넘자. 우리 조금씩 살아 움직이자. 세상이 주는 위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오늘, 현관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 잠옷바람에 손잡이를 돌려 빼꼼 밖을 바라본다. 어제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풍경이라도 가끔 매료되는 날이 있다. 매번 같은 시간에 현관 밖을 바라보는 건 아니기에 살짝 설레기도 한다. 오늘이 그랬다. 해가 제 할 일을 다하고 숨어버리기 1~2시간 전, 주황빛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시간, 그 따뜻함에 아 하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아파트 외벽도, 앙상한 가지가 달린 나무도, 차가운 쇠붙이 자전거도 주황빛의 온기가 스며들겠구나. 오늘은 그렇게 문 밖의 풍경의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지독한 감기에 걸린 탓에
자연이 주는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계절과 날씨의 여러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일상의 나날과 풍경들은 때때로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올라 햇볕을 머금은 산과 그늘에 가려진 산의 조화에 마음을 두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풍경에서 위안을 얻는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결국 사람에게 위안을 얻고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마음에 생긴 생채기와 군데군데 뻥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의 토닥임도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 구석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 그저 한결같고 과묵한 자연 속에서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일상의 풍경에 마음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너도 청춘의 기억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는구나 공감하고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내 삶의 따뜻한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일지 몰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번도 같지 않았다. 삶이 쳇바퀴 돌듯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처럼 말이다. 그 오늘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의 모습에서 작은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오늘의 햇살은 당신을 위해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오늘의 비는 당신을 위해 시원하게 울어주고 있으니까. 오늘의 밤은 당신을 위해 조용하게 들어주고 있으니까. 더뎌도 괜찮아. 나에게 삶이란 길은 곧게 쭉 뻗은 길이 아니었다. 불안한 길의 연속이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곧게 뻗은 길처럼 보여도 지나고 돌아보면 풀들이 무성한 오솔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길과는 다른 모양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다. 나의 길과 그들의 길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길이 있다. 저마다의 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시시해 보이기도 한다. 당신과 달리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면 그들이 당신보다 더 깨끗한 길로 빠르게 간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당신의 길이 그들보다 더 길고 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디게 가는 인생길이 나쁜 길은 아니기에 남들은 당신의 길에서 만든 추억과 행복을 모르기에 다른 길과 비교하며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나는 좁고 험한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도 따져보면 재미있는 길이다. 모든 인생이 빠르게 가면 단조롭고 슬프지 않은가? 그러니 같이 더디게 가자.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간다고 인생이 바뀌거나 삶이 송두리째 뽑히진 않으니까. 다람쥐는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겠지만 달팽이도 느리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 더디게 더디게 삶의 여유를 찾으며 그렇게 우리 같이 가자. 더 사랑하세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 당신의 마음이 행복으로 물들기를. 놓치지 말아요. 행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하루도, 감탄할 수 있는 하늘도, 먹음직스러운 눈앞의 음식도, 내 옆에 소중한 사람도 모두 다 크나큰 행복이지요. 둘러보면 차고 넘칠 만큼 행복이 가득한데 사소한 생각거리 때문에 행복을 놓치기도 하고 흘려보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잡고 있는 과거인 것 같아요. 과거를 과거에 두지 않고 지금 내 앞에 가져오는 거죠. 만약 흘러간 과거를 저 멀리 내 등 뒤에 둔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후회 또한 마찬가지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보다 후회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이 충만해질 거예요. 지나간 과거와 불필요한 후회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요. 지나간 아픔과 상처는 잊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미 엎질러진 일은 잊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바로 옆에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찬란하다. 찬란하다는 표현이 좋다. 찬란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와 섞이기 힘들다.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는 손님들에게 책과 함께 카드를 드리고 있다. 크게 바쁜 일이 없다면 정성을 담아 카드에 직접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그 글에 찬란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가 특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상 속에서 찬란하다는 말을 쓰기는 쉽지 않다. 이 표현을 삶이나 인생에 빗대어 함께 쓰기에는 어쩌면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하다는 표현을 굳이 쓰려는 이유는 오늘의 세상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이다. 짧게 쓰는 메시지라도 찬란하다는 말을 넣으면 행복해진다. 내 삶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한 이들의 삶은 찬란하길 바란다. 그 찬란한 빛이 주위의 다른 이들의 삶도 찬란하게 비추어 주길 바란다. 앞으로 걸어갈 당신의 인생길이 아름답고 찬란하길 빕니다. 그리고 행복도 함께하길 빕니다. 밝은 무지개가 뜨기를 빕니다. 오늘은 맑음, 당신의 인생도 맑음, 찬란한 삶이 함께하기를. 당신은 참 좋은 사람,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당신의 인생이 찬란하기를. 찬란한 하루가 당신을 즐겁게 하기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찬란해져라.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인생도 항상 찬란해져라. 생각하기 나름. 며칠 전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멀쩡하던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왔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잔기침이 시작되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딘가 크게 아프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싶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고, 밤에는 떠오르지 않는 글감으로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다가 나 스스로 참 못났다 싶었다. 결국 사단이 났다. 감기 몸살이 심해져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고 누군가 망치로 온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바보같이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아프다니. 해야 할 일은 저렇게나 많은데.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계속 끙끙대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니 어머니가 한마디 툭 내뱉으셨다. 아픈 김에 쉬어가라. 이럴 때 쉬어야지 언제 쉬겠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녀석아. 그렇구나. 잠깐 멈추라는 신호였구나. 천천히 생각하고 많은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오히려 쉬어가라는 신호였구나. 내가 지금 불행한지 행복한지도 역시 생각하기 나름. 아무나 되는 게 어때서? 시대는 다양한 이야기를 길러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늘 화두로 던져지는 것은 꿈이다. 아이들에게는 장래 희망, 어른들에게는 직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꿈. 얼마 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등학교 조카들에게 질문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늘 나올 법한 답변을 예상했지만 조카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아무나요. 아무나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위 어른들은 당황했다. 아무나 되고 싶다니. 판사, 의사, 연예인 같은 초등학생 사이의 인기 직업이 아니라 아무나라는 대답에 누구 하나 바로 맞장구 치지 못했다.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그래,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니까 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모두 각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카의 대답이 인상 깊었던 나는 따로 조카를 불러서 아무나 되고 싶다는 의미에 대해 물었다. 조카는 별뜻 없었다고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이효리가 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텔레비전과 연예인의 파급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아무나 되라고 말했을지 궁금해 방송을 찾아보았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패널들이 동네를 지나가다 초등학생을 보고 말을 건네던 중 강호동이 물었다.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때 이경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자 이효리는 이야기한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대화 같지만 나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사회. 대기업에 입사해서 테헤란로를 활보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들이 소박하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분류하는 시선들. 언제부터 우리는 스펙이 좋은 훌륭한 사람을 욕망하고 꿈꾸었을까? 나 역시 아무나 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아내는 모두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 오늘 점심에는 돼지 불고기 백반을 먹었다는 이야기에 우와, 맛있는 거 먹었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힘겹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며 소신껏 목소리 낼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는 삶. 그것이 멋진 삶 아닐까. 꼭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나날 속에서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모두가 이효리가 말한 아무나가 아닐까. 세상에 수많은 누군가가 존재하는데 꼭 누군가가 정해놓은 잣대에 맞추어야 할까? 수만 가지의 아무나가 되어 각자 특별한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아무나 되는 세상을 꿈꾸자. 아무나 되는 게 뭐 어떠냐고 되물으면서 뭐뭐가 하고 싶다. 사랑해주고 싶다. 꼭 안아주고 싶다. 지금 이곳에서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음에 행복할 수 있도록 토닥여주고 싶다. 많은 것을 쥐고 있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많이 소유할 수 없음에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자고, 그 행복에 눈물 겨울 수 있는 여유를 갖자고, 그렇게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꼭 말해주고 싶다. 비록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당신 마음속 깊이 심어주고 싶다. 넘어진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에게 너무 아파하지 말길, 너무 상처받지 말길, 숨이 턱 막혀 힘든 순간에도 모든 게 다 괜찮아지길,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 어떤 곳에서라도 그대만큼은 행복하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접하면서 언젠가는 꼭 한번 전승환 작가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감정에 제가 많이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글 쓰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걸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승환 작가님의 건필을 응원하면서요, 이 더운 여름밤 여러분들도 맑고 청량한 잠자리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